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해설위원 조재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23일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서울경마 UCC 해설방송이 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은 기승 정지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 정지였었는데 일주일을 유예해서 토요일 기승 정지고 일요일은 세영이가 말을 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기수가 지난주 말을 안 탔던 이 신인 기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현정 기수를 이번 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현정 기수가 쉬는 동안에 조교 열심히 해놓고 빡빡 깔아서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에서 벌써 자신감이 확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정 기수의 말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경마가 쉬웠던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렵다 그래도 인기만 안 해서 내용으로 뭐 자르고 전개로 자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야 이번 주는 금요경마도 그렇습니다. 부산 금요경마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울 토요일 경주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경마 끝나면은 당연히 1, 2등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춘 뭐 경마 팬도 계시고 맞춘 동료 예상가분들도 계실 텐데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5두를 잡는데 또 승부 경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빠개질 정도였어요. 일단 승부 경주는요, 지금 자막에 보이는 2경주, 6경주, 7경주, 12경주를 잡아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똑같습니다. 제가 이따 1호 경마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게시판 코리아 레이스 검빛 경마방 게시판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승부 경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추가 분석과 추가 취재 후에 제가 변동 사항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야매종합지가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크게 믿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게시판을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사. 어쨌든 간에 엄청 까다로워요. 막 머리가 빠개지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겨야죠.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 김호아 런치가 골마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도 골마겸을 달고 골마겸이 있는 상태에서 뛰었던 거고, 요번에도 뭐 골마겸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은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하죠. 딱 봐도.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뭐 선행도 갈 수가 있겠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만은 안쪽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빠른 말들이 없어요. 안쪽에 그렇게 뭐 4번막 클리어 퍼스트 정도? 요 정도가 빠르지, 나머지 마필들은 대부분이 경주 경험도 적을 뿐더러 이렇게 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직전과 마찬가지로 앞선에 빨리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뭐 구마 김호아 런치가 띄워준 걸음만으로도 여기서는 2차 간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김호아 런치가 낫고요. 어차피 현장 가면은 구마 김호아 런치를 축으로 막 팔릴 건데, 1번마 야오 챔피언은 직전에 인기순위 1위였었는데 제가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엔 좀 낮이긴 낮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대끼리 지켜줄 만큼 확실한 그런 어떤 걸음의 변화를 보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분명히 나아졌어요. 야후 챔피언이 직전 데뷔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긴 나아졌습니다만은 대끼리를 이렇게 장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요. 오음맛 동력빛도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 사실 대단한 게 없어요. 이것도 많이 팔리는데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이제 12번 윙플라이가 내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12 윙플라이가 1000m의 최외곽 게이트, 그다음 데뷔전을 치르는 망아지, 여러 가지 조건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발주가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그 늪밟기가 없어지고 발주가 잘 나옵니다. 발주 연습하는데 발주가 잘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걸음발이 단거리에서는 바로 통할 수 있어요. 호크잉 새끼라서 뭐 크게 뛸 말은 아닌데 어쨌든
단거리에서는 바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하정운이의 감량까지 내용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2 윙플라이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쨌든 구마 기모아 런치를 놓고 현장에서 요거는 2방 이상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배당판에 2방 이상은 안 될 거기 때문에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면서 일경주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12번 윙플라이는 어떤 식으로든 주력이든 후공이든 받치기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3세 마필들 모두 13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토요경마에서 일찍 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사전 인기도가 5번막 골드데이, 1번막 금빛 울림, 4번막 황금 늑대, 막 얘네들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145 쪽으로 싹 몰려 있는데, 우리가 놓고 가야 될 마필, 내용적으로 상당히 지금 세게 나오는 마필은 지금 말씀드린 말 중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딱 뛴 것만 보면은 에이 그게 어떻게 돼, 분명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디 경마가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경마도 그렇습니다. 니들끼리만 해먹어. 정보가 없으면은 정말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경마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매번 기록 좋고 잘 뛰었던 덱끼리만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말은 계속 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걸음의 변화에 변화된 내용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경주 걸음의 변화가 온 마필 조재현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놈 놓고 일경주 중배당에 이경주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처 중배당에 한번 시원하게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6등급 중에서도 거의 B급 이하 그런 애들만 지금 모아놨습니다. 안쪽에 3번마 왕바우가 그나마 최근에 착순권을 갖다 대고 뭐 등짝도 낚아시지만 어쨌든 57kg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이 만만치 않고요. 2번마 당대 걸작은 선에 갈 수 있고 말도 분명히 낮았습니다. 선에 갈 수 있고 낮았고 거리도 줄였고, 2번마 당대 걸작이 오히려 3번마 왕바우보다는 조금 더 땡기는데, 어쨌든 3번 왕바우가 너무 많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내용 좋은 마필은 9번마 밝은 내일이에요. 황종우 기수가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17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조성건 기수한테 맞춰져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조성건 기수가 뭐 부산에서 최고 A급 기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황정호 기수도 17조에서 자기 밥벌이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인기도 이상으로 항상 잘 타주고 있고 조교도 또 열심히 잘하고요. 이 밝은 내일이 직전 경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번에 훈련도 잘 해놨고 황정호 기수가 이걸로 9번 밝은 내일로 서울 와서 첫 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분명히 이 편성에서 9번 밝은 내일은 재밌다. 훈련도 잘 해놓고 내용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열돌 아질키아가 직전에 이제 3개월 만에 나왔고 요번에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띄워주겠지 하는 걸로 팔리는데, 아직도 예전에 12번 아질키아가 예전의 베스트 컨디션은 지금 아닙니다. 앞말인데 부담 중량도 지금 좀 어쨌든 2kg 늘어났고, 물론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을 거예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만은 저 배당으로 때릴 만큼의 큰 믿음은 없다. 앞말이 부담량 올라갔죠. 그다음에 경주거리도 늘어났죠. 외곽으로 밀렸죠. 6번말 럼파이커가 이게 또라이인데 걸으면 돼요. 걸으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 주행 거북기 막 뛰다가 발주도 막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으로 인터뷰 내용으로는 걸음발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놈의 주행 거북이 그 악벽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럼파이커가 만약에 말이 좋다 그러면은 굿말 럼파이커를 조금 세게 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팔리는 인기마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없다는 얘기죠. 걸음 빠른 6번 럼파이커가 여기서 충분합니다. 악벽이 문제죠. 악벽이.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 황종우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9번 밝은 내일을 응원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앞말들 모두 14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앞선 3경주와 마찬가지로 6등급의 B급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주는요. 선행 가는 마필이 반은 먹어줍니다. 똥말들 레이스에서는 일단 앞장을 냈다 까버리는 게 반은 먹어줘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똥말들이라는 거는 앞에 말들을 잡을 어떤 근성이라든지 추임력 이런 게 좋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는 말이 경주 페이스를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선행마가 먹어주는데 그래도 말값 제일 비싼 매니피 새끼 8천만 원짜리 8번 클린업 휘슬이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뭐 거리가 1300으로 늘었건 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최근에 뛰어왔던 상대들보다는 한결 약한 상대들이고 단독 선행에 갈 수가 있다는 거. 8번 클린업 휘슬 그나마 지금 말 14마리 중에 그나마 한 마리 꼽으라면은 클린업 휘슬이고요. 9번 농번승리 10번 뛰면서 직전 3착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다 나왔다. 띵만큼만 딱 봐주시면 됩니다. 띵만큼만 딱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뭐 7번만 낭만시티도 그 정도고 11번 프렌치킹도 보여준 정도 7번 11번이 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못 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5번 신비정상도 그렇고 뭐 출전 주기가 제대로 나오는 마필이 없어요. 막 2달 8주 막 이렇게 막 나오는 마필들이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손대고 싶은 경주는 사실 아닙니다. 8번 클린업 휩슬이 선행 가서 무너져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배팅을 할 때는 뭔가 한 마디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선행 가는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8천만 원짜리 매니피 새끼인 클리너 휩슬이 낫다는 거.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현장까지 좀 내용과 마필 상태를 좀 살펴본 후에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14마리입니다. 직전에 2세마 특별경주에 같이 뛰었던 1번마 시대의 여왕과 13번 라운 루이스에게 뭐 관심이 먼저 쏠리는 게 당연하고 승급전이지만 걸음이 여전히 좋고 정말 방춘식 기수가 이번 주에 이거 하나 보고 죽자 살자 매달려서 만들어 놓은 2번마 델러거 드림 괜찮고 또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12번 메일 레더죠. 직전에 제가 메일 레더가 인기순위 9위였을 때 요거 내용으로 승부로 때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딱 한 방으로 때렸어요. 주력 한 방짜리가 승부 경주에 제대로 맞췄죠. 메일 레더. 그 메일 레더인데 2달 만에 나옵니다만은 말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승급전이라는 게 조금 걸리죠. 능력은요. 1번마 시대의 여왕과 13번 라운 루이스가 분명히 셉니다. 분명히 세요. 하지만 13번 라운 루이스는 외곽으로 조금 밀렸다는 게 좀 아쉽고 대신에 일반 시대의 여왕은 말은 허벌나게 좋습니다. 말은 허벌나게 좋아요. 제가 서두에 오늘 인트로 부분에서 이현정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현정 기수 같은 일반 시대의 여왕 더 뛸 거고요. 더 뛸 거고 굳이 선행 안 가도 됩니다. 굳이 선행 안 가도 돼요. 1번 13번 중에 한 마리 골라라 그러면은 1번마 시대 여왕이 13번 라운 루이스보다는 좀 더 낫다는 거. 왜냐면 이제 13번 라운 루이스는 선행을 못 갈 경우는 좀 덜 뜁니다. 근데 1번마 시대 여왕은 따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요번 경주 아까 델러거 드림도 말씀을 드렸고 2번마 5경주에 요 8번 영광의 그날이요. 비록 3착으로 승군을 했습니다. 3착으로 승군을 했는데
직전에는 제가 말이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5조의 내용으로. 근데 이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영광의 그날 요거는 팔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직전에 3착으로 승군했던 그 걸음보다는 여러분들 분명히 조금 더 봐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봐주셔야 돼요. 직전은 말이 안 좋다 제가 잘라드렸는데 요번엔 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승급전이지만 8번마 영광의 그날까지는 봐주셔야 된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14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요거 압축해서 때리는 두 군형 내지 세 군형으로 압축해서 때리는 중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번 그레이트 조이, 14번 싱그러운 봄. 둘 다 약점을 조재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기어 나왔는지, 왜 이번 경기에 출전했는지를 조재미가 알고 있습니다. 얘네 둘의 막권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11번, 14번이 만들어내는 대끼리 막권은 받치기에도 우리 막권은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힌트만 드리면. 수술 이후에 안 좋던 다리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능력상으로 11, 14 잽도 안 됩니다. 훨씬 걔들보다 센 말이에요. 11, 14보다도 센 말이에요. 그동안에 다리 수술을 하면서 말이 안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는 회복세에 올라오면서 훈련도 그 어느 때보다 빵빵하게 했고 의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강곡은 필연입니다. 그놈 놓고 11, 14가 들어오면 좋고 딴 놈 손잡고 들어오면 더 좋고 내용으로 접근하는 현장에서 제가 쌍승 배당 보고 쌍승 배당이 맛있다. 그럼 쌍승까지도 이거 분명히 때릴 겁니다. 그 말을 내용으로 조재미가 인터뷰로 건진 그 마피를 놓고 압축해서 때리는 압축 승부처 이번 6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11마리고요. 6경주에 이어서 제가 연타로 때립니다. 이거는 뭐 뻔히 현장 가면 1번마 다랑아리 그 다음에 10번마 내천 포커스 1번 10번이 깜빡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1번마 다랑아리는 직전 대비 4kg 부담 중량을 빼줬다는 거 감량 조건의 1번 게이트라는 거 좋아 보이고요. 10번마 대천 포커스는 승급전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1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6경주와 마찬가지로 이 깜빡이 맞고는 제가 웬만하면 손 안 댑니다. 둘 중에 내용적으로 나쁜 말은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을 자력으로 깰 수 있는 채찍발 잘 받는 말 한 놈 있습니다. 채찍발 잘 받는 거는 뭐 타본 기수가 아는 거죠. 그거 넣고 할 건데 말도 좋고 채찍발도 잘 받고 1300 잘 나왔고 예전에 뭐 능력을 어느 정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들어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직전 그 경주 최근 경주 잘 뛴 애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게 이 경마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긴 합니다만은 경마는 어쨌든 기억력의 싸움이고요. 과거에 어떻게 뛰었는지 그다음에 지금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뛰었는지 조사했고요. 현재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채찍발 잘 받고 말 좋아진 놈 놓고 자 7경주 6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때리는 요건 중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10마리입니다. 2번마 꿈동네는 운도 좋네요. 직전에 5등급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레이팅이 안 올랐어요. 그냥 그대로 부담 중량이 똑같이 51입니다. 한 번 더 먹으란 얘기죠. 이겼던 1400m에 부담 중량 똑같고 편성 만만하고 이번 꿈동네가 2차 오면은 조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좋고 온맛 장비 천복도 직전 경주는 약간 말이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담 용량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전보다는 약간 좀 좋아졌고요. 이건 5조의 내용인데 오마 장비 첨복이 전보다 약간은 좋아졌고요. 이 7번마 청괴는요 대끼리 팔리는데 12월 20일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가 탔던 12월 20일 경주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늪발을 하고 외곽에서 무리해서 힘을 쓰고 그러고 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확 퍼지진 않았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요 페로비치가 잘 탔단 말이에요. 말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너무 택도 없이 깨지더라 이거죠. 너무 택도 없이 깨지더라 이거죠. 요번에 2주 만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깨져도 이게 왜 깨졌지? 이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직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고편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에이 직전은 우연이겠지. 이번엔 잘 뛸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전에 말이 좋았는데 깨졌어요. 전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계는 2주 만에 나오는 이번 경주 저는 불안하게 봅니다. 대끼리까지 가는데 저는 불안하게 보고요. 10번마 잠룡이 이제 거세 후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직전 1000m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엄청 올라오죠.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등짝 조성건으로 바뀌었고 거리 1400이고 그렇다면 10번마 잠룡 역시 한번 욕심을 내볼만 하겠고요. 3번 멜리스톰이 거리를 줄였습니다. 저는 직전에 1700 승급 전에 1700도 될겠다 싶어갖고 추천을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동영상을 다시 보고 인터뷰를 해봐도 말이 뛰는 폼새가 좀 이상해요. 발을 막 이렇게 돌려서 쓰고 근데 이게 또 주폭은 좋단 말이에요. 말이 1400m 이런 말은 딱입니다. 힘으로 뛰고 그런 유형의 마필들. 그래서 거리를 줄여서 나오는 이번 경주 3번마 멜리스톰이 욕심을 한번 내볼만 하다. 그래서 이번마 꿈동네는 저는 뭐 웬만하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마고요. 대끼리 팔리는 7번 청괴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5마 장비천복도 말은 낮았는데 너무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오히려 10번마 잠룡 거세 후에 좋아지고 있는 잠룡이 적정거래 출전을 했고 3번 멜리스톰 역시 적정거래 나왔기 때문에 3번 10번 쪽이 배팅 메리트는 좀 더 있다. 이 정도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400m 10마리입니다. 배당마필 한 마리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9번마 최구인데 39조에서 인기순위 1위인 5번마 에이스 더블 5번마 에이스 더블 인기순위 1위입니다. 9번마 최구 같이 내보냈어요. 근데 허정조 계산은 얘기를 해봤더니 최구가 좋아진 걸로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뭐 5번마 에이스 더블 나쁘다가 아니라 에이스 더블은 지금 2달 만에 나오는데 뭐 그냥 이상 없습니다 말은. 근데 이 9번마 최구가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감량 하정우 기수까지 채워놓고 언젠가 한번 터트립니다. 10살 먹었는데 최구가 안 내보내는 이유가 이거 언젠간 한번 3등급에서 터트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정상 출전 주기 직전에 6개월 만에 나왔고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온 9번마 최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 마필 이거 종합집 백판 아닙니까? 종합집 백판은 아니네. 어쨌든 인기순위 거의 바닥이에요. 9번마 최구는 배당 마필로 조금 관심을 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7번마 보자르가 직전에 1000m에서 그냥 너무 성가시게 옆에서 갖다 비벼대니까 못 버티고 무너졌는데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나 앞에 갈래? 그러면 보내놔도 돼요. 저 안쪽에는 3번마 신봉불패 같은 게 나 선행 가고 싶어. 그럼 그래 너 가.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 그래서 굳이 복승식에 충마를 한 마리 찾자 그러면은 2달 만에 나오는 5번마 에이스 더블보다는 저는 7번마 보자르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3번 신봉불패가 선행을 쉽게 가면은 돌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선행을 또 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깝깝해지는 거고요. 4번마 주얼리 파티도 1400이 좀 더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거리를 줄였고 500g이라도 빼줬고
좀 깝깝한 경주예요. 구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어떤 막건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장 상태를 보고 현장 컨디션을 보고 현장 내용을 확인 후에 가장 좋은 막건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경주 현장으로 토스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 8마리가 출전했습니다. 2번마 클리너킹이 왕대가리에 그다음에 7번마 매니뮤직이 대끼로 팔립니다. 둘 다 좋은 말이고요. 갓 3세가 된 두 마리죠. 직전에 두 마리 모두 2번마 클리너킹과 6번마 매니뮤직 두 마리가 2세마 특별경주, 그러니까 육성훈련 심사 합격 특별경주, 좀 어려운 경주에 나와서 클리너킹이 특별경주 트로피를 가져갔는데 서인석 쪽에서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직 어리다. 어린데 주폭이 워낙 크니까 주폭으로 성큼성큼 뛰는 겁니다. 장거리 가서도 더 뛸 말이에요. 그래서 1700m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은 왕대가리 팔린다. 6번마 매니뮤직도 더 뛸 매니피 새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어린 마필들이 2번, 6번 두 마리 대끼리 팔린 두 마리가 1700m를 처음 뛴다는 겁니다. 1700m를 처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1700m를 처음 뛴다. 그러면 경주 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적응 요건 둘째 치고 왜냐 얘네들은 1400, 1300을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갖고 1700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는 검증되어야 될 부분은 거리적인 측면보다는 코너웍입니다. 여러분.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웍을 과연 어떻게 애들이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2번, 6번 막건 너무 많이 대끼로 팔린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건 눕고 싶지 않고요. 직전에 박태종 기수로 바뀌면서 끄는 악벽이 어느 정도 잡혔던 5번마 킹크리켓. 제가 킹크리켓, 5번마 킹크리켓만 생각하면은 속이 막 울렁울렁 거립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직전에 킹크리켓 인기순위 7위였을 때 제가 이거 쌍대가리 놓고 승부 봤습니다, 여러분. 말 좋아졌고 끄는 악병 많이 잡혔다. 따라가도 된다. 선행감은 더 좋고 킹크리켓 쌍대가리 놓고 때리자. 그래 놓고 쏜살같이 이거 한 군형 뺐습니다. 인기순위 1, 2, 3, 4위 데리고 가면서 인기순위 한 마리만 더 가져갔으면 쌍승이 470배였었는데 복승이 170배였었고 제가 이거 끝나고 제 머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그 한 군형을 아끼다가 승부 경주에서 못 맞췄죠. 여전히 좋아요. 킹크리켓은. 그 다음에 7번마 감동의 챔피언도 노련한 페로비치라면은 분명히 걸음을 좀 더 끌어낼 수 있고 이게 자꾸 힘으로만 뛰려고 그러고 바깥으로 조금 삐지려고 그러는데 이 아무래도 노련한 페로비치면은 어떤 밖으로 삐지는 부분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7번마 감동의 챔피언 말도 괜찮고요. 4번마 건파이터는요. 현장에서 체중을 한번 보십시오. 체중이 플러스가 되는 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나올래다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나올래다가 그 29조 마방에서 그 금지 약물 그게 이제 혹시나 나올까봐 일부러 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말이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약물 그 부분은 이제 아무 탈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체중 조절하기가 밥을 안 처먹어서 그래서 한번 건파이터 현장에서 체중이 불어야지 긍정적이라는 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2번 클린업킹, 6번 매니뮤직 더 뛸 말이고 말 좋다는 거. 하지만 코너 4개짜리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도 두 마리 중에 더 본다 그러면은 주폭이 좋고 힘이 좋은 2번 클린업킹이 좀 더 낫고 조재현이는 직전에 추천드렸던 5번 킹크리켓을 한 번 더 노린다. 10경주였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10마리입니다. 6번마 스마트 타임, 4번마 커맨더커 두 마리의 전력이 좀 앞서 있네요. 6번마 스마트 타임 국산마인데
1800 대상 경주에서 밥 먹듯이 2번이나 뛰어봤고 경주 거리적인 측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고요. 직전 경주에서 인기 순위 1위였지만 능력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말 괜찮고요. 4번 커맨더코는 최근 2번 우리가 다 놓고 때려서 재미를 봤던 마필이죠. 힘이 좋아요. 그래서 거리가 늘어날수록 유리하고 악벽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안효리 기수가 타는데 장철 기수가 51.5는 못합니다. 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만나서 장철 기수한테 물어봤는데 밥 이빠이 굶으면은 밥 이빠이 한 이틀 굶으면은 장철 기수가 51.5도 탈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하고 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마방에 후배 기수인 안효리 기수한테 넘겨줬습니다. 안효리 기수가 알아서 잘 타줄 거예요. 장철 기수가 잘 만들어 놓고 어차피 51.5 지난주 금요일 날 핸디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추열이가 자기가 잘 만들어 준 거예요. 조격까지 싹 맞춰 놓은 거예요. 안효리 기수 입장에서는 선배가 잘 만들어 준 거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6번 막건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나쁜 내용은 없어요. 나쁜 내용은 없는데 이 3번 명가통치 직전 인기순위 9위, 인기순위 바닥이었을 때 조재음이가 배당 마필 이거다. 이게 말이 좋아졌고 이규의 기수의 멘트가 괜찮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3번 명가통치인데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길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3번은 이제 명가통치인데 자력보다는 앞선이 조금 무너져줘야 된다는 거. 어쨌든 저는 4번, 6번 막건은 사놓고 나머지 것들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200m 14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오늘 마지막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 광복 70, 5번 듀스 인디급, 14번 장산 블레이드, 1번, 5번, 14번, 1번, 5번, 14번 이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중에 말 한 마리가 지금 몸뚱아리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 얘긴 즉슨 조재희 막곤에서 제껴낸다는 의미입니다. 1번, 5번, 14번 이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금 몸뚱이가 무겁다. 요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전개적으로 내용적으로 상당히 좀 좋게 나온 마필이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는 4마리 갖고 경마를 할 건데 그걸 현장에서 제가 인기마로 때리고 비인기마를 후공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아싸리 비인기마 중에 내용 괜찮은 걸 놓고 과감하게 배당으로 들어갈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드렸던 인기마, 인기순위 1, 2, 3위 중에 한 마리가 몸뚱이가 무거워서 우리는 안 본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덜 팔리는 마필 중에 2마리가 전개상 한 마리는 내용적으로 좋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어떤 식으로 때리든 분명히 먹을 게 있는 경주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로 조재범이가 갖고 왔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죠. 이 악물고 붙어보면서 무조건 이기는 토요일 경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